지난 5월 27일 올린 동영상에서 올 장마와 관련해서 6월 상순과 중반에 예상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6월 중반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주로 남부를 중심으로 비를 내립니다. 7월 들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발달하면서 7월 10일경 장마 전선은 수도권까지 북상하고 중부를 중심으로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중반 이후 장마 상황이 급변하겠고 평년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7월 초까지 장마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 예측에 있어서 비중이 큰 열대 파동이 중기 파동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예보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MJ5 열대 파동이 동남아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장마 예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미국 해양대기청 물리연구소가 제공하는 분석 툴과 최근 30년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6월 예상 일기도를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 합성했습니다. 둘째, 미국 해양대기청 전지구 예보 모델 GFS, 기후 예측 모델 CFS, 그리고 유럽 중기 예보센터가 제공하는 예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구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적도 성층권 바람, 태평양과 인도양의 수온 분포,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 열대 파동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선행 요소가 통계 분석 방법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습니다. 전자는 통계 분석, 후자는 수치 모델에 의한 계산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양자가 6월 장마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까지 장마 상황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오보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고 무모한 지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라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장마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올린 동영상에서 소개한 당일 21시 500헥토파스칼 바람 자료입니다. 저기압 경로가 일본 남동 해상에 위치하고 장마 전선은 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는 5월 30일 현재 동아시아 기압 구도가 변했지만 저기압의 경로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 하루가 지난 6월 7일 21시 ECMWF가 예상하는 500헥토파스칼 바람 일기도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열대 파동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고층 골이 여전히 동아시아로 파이고 북서풍이 내려오는 동북아시아에 고압부가 자리를 잡습니다. 고기압이 동북아시아로 확장해야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데 7월 상순에는 이와 같은 기압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인 6월 7일 21시 해수면 기압 일기도입니다. 한반도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 고기압은 남쪽으로 확장합니다. 그 결과 장마 전선이 동중국해에서 끊기고 중국 남부와 일본 남동 해상에 약해진 상태로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 분석으로 합성한 6월 상순 10일 평균 해수면 기압 일기도입니다. 서저 동고 연이명 기압 배치이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합니다. 장마 전선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어지나 서쪽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6월 상순 10일 평균 강수량 편차입니다. 장마 전선에 위치하는 북위 25도 해상 부근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장마 전선이 소실되었거나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7일 21시 해수면 기압 일기도를 다시 보면 장마 전선이 소실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상순 내내 장마 전선이 끊기지는 않겠지만 수치 모델 예상과 통계 분석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6월 상순 건조하겠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느린 속도로 동진 중인 열대 파동은 6월 중순 들어 날짜 변경선을 지나 태평양 동부로 이동합니다. 6월 14일 고층 발산부가 남미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 파동의 위치가 변하면서 지구 대기 순환이 변하고
날씨도 변합니다. 6월 14일 200헥토파스칼 제트기류가 가장 강하게 부는 권계면 고도 일기도입니다. 열대 파동의 위치가 변하면서 북태평양을 지나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편평해집니다. 6월 상수까지 동북아시아로 파였던 골이 얕아지고 마루가 북쪽으로 붉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집니다. 6월 14일 GFS가 예상하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입니다. 장마 전선이 평년 대비 경사가 크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일본 쪽에서 장마 전선이 북상합니다. 5월 30일 현재 GFS 중기예보 최장 한도가 6월 14일까지입니다. 이제 기후 예측 모델 CFS의 예상과 통계로 합성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CFS가 예상하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강수량 편차입니다. 이 기간 사이에 장마가 시작되어 남부가 강수권에 들겠고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 분석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 강수량 편차입니다. 통계 분석은 6월 중순 전국이 강수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ECMWF 역시 6월 중순에 장마가 시작되고 중순 후반부에 전국이 강수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하순에 더욱 발달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6월 하순 고기압이 동아시아로 확장하면서 582선이 남해안을 지나고 장마 전선이 중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30일경 장마 전선은 제주도 바로 남쪽 해상에 위치합니다. 이 예상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수치 예보 모델 자료와 비교하겠습니다. ECMWF가 예상하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예보 기간이 여름에 좀 더 가깝지만 582선이 수도권을 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치 예보 모델이 통계 분석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정도를 더 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과 수치 모델이 모두 6월 하순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해서 장마 전선이 중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FS가 예상하는 6월 26일 해수면 기압 일기도입니다. 장마 전선을 따라서 저기압이 내륙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주 예상이라 맞을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예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압 구도에서 남쪽 해상에서 열대 사이클론이 발생하는 경우 다량의 열대 수증기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됩니다. 6월 하순 예상 강수량입니다. CFS와 통계 분석에 의한 동북아시아 강수 분포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내륙을 지나가고 강수가 집중됩니다. 게다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사이클론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되어 전국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날씨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6월 전반기 장마 전선은 먼 남쪽 해상에서 약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층에서 서북 서풍이 유입되어 형성된 저층 고기압에 의해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6월 중순 열대 파동이 태평양 동부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발달하고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합니다. 6월 중반 남부에서 장마가 시작됩니다. 6월 중순에는 저기압과 장마 전선이 연계되어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많겠고 중순 후반에 중부가 장마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하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발달하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로 북상합니다. 저기압이 내륙으로 지나가고 열대 해상에서 올라온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되어 전국에서 폭우가 예상됩니다. 폭우는 7월 상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예상이지만 ECMWF, CFS, 통계 분석 모두 폭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장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상황 변동이 있으면 다시 분석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7월 장마 예측은 시기상조이고 6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자료가 모아지면 7월 장마 예측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